안녕하십니까, 조선호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주시장을 정리해보고 또 목요일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시장이 변동성이 컸습니다. 변동성. 그 부분 먼저 좀 분봉을 살펴보시면은 오전장에 한 차례 시세를 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롭게도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틀 연속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중국의 15금리가 급등하는 등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장 끝나고 보니까 오늘의 하락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중국발 악재다. 이게 내용이 맞다면요. 중국 시장도 하락을 해야 됩니다. 중국 시장도. 근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11%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그냥 갖다 붙인 이유일 뿐이고 시장은 결국은 선물 옵션, 특히나 이제 옵션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부터 뭐 잠깐 살펴보면은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거든요. 실적은 좀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요.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 그런 모습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07% 하락하면서 13,62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15% 그리고 다우 지수 0.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보시면은 이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 그래서 장중에는 0.52%까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9%까지 상승을 하다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일단 특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지금 차트를 보셨겠지만 뭐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늘의 이런 하락 이유가 정말 맞다면 중국 시장도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옵션이 중요해요. 옵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상방향에 베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전장에 그래서 오늘 상승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콜옵션에 대해서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장중에 또 흘러내리니까 또 콜옵션을 일부나마 조금이나마 상방향으로 또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또 큰손 개인들은 가진 패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 주식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선물, 특히 옵션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웹더독 현상이라고 하죠. 선물과 옵션이 주식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래서 내 투자 성향이 좀 중장기 투자 성향이고 좀 지금 내 주식 자금이 장기 자금이다. 그러면요. 요즘 같을 때는 주식 HTS, MTS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다시 또 버블이 일어나고 뭐 한 3,300포인트를 넘었다거나 뭐 더 크게 갔을 때 3,500포인트, 3,800포인트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그때 보시면 돼요. 단 조건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건설, 철강, 뭐 IT, 뭐 금융증권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놓으셨다면 요즘 같을 때는 정말 좀 뭐 생업에 집중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나는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보고 싶다. 뭐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선수분들은 요즘에 좀 수익 나기가 쉬워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박스권 장세 선수들은 수익 나기가 쉬운 거고 이걸 역으로 타면 이제 손절 계속 손절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내기가 좀 힘든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각자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지금 오늘 네모 박스를 그려놨어요. 이게 작년도에 1분기,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분기예요. 작년 1분기의 그림을 보면은 뭔가 좋았는데 설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죠. 설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또 거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2월 중순께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작년도 1분기 지금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좀 박스권 정도 움직임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3,000포인트와 3,300포인트의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뭐 그 선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분기 보면은요. 1분기 실적 발표 보면요. 4월달, 5월달 정말 움직임이 없다가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 상승을 했어요. 2분기 실적 시즌 7월달에도 마찬가지. 7월에 별 볼 일 없다가 8월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별 볼 일 없다가 11월 15일 거의 뭐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또 다시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이 박스권 움직임이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난 다음부터 옥석이 가려지고 시장은 이제 뭐 상승을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주들이 한창 핫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또 가장 최근에 기아차까지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핫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뭔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타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안에 부품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타이어는 눈에 딱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좋고 자동차 판매가 잘 되면 타이어 판매도 잘 된다. 이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테슬라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를 공급한다. 그런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타트업과 뭐 타이어 개발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런 소식들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뭐 5%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2021년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을 통해서 제 방송 제목이 시황, 수급, 차트, 삼박자 매매잖아요. 시황은 뭐 시장은 뭐 그저 그렇다고 치고 수급이 완전 동그라미죠. 1월달 들어서 계속 순매수하는 종목들. 차트상으로도 신고가죠. 제가 이 종목을 제 지인한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물어보길래 이럴 때 뭐 사야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괜찮은 것 같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테슬라랑 뭐 타이어 공급한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지인에게만. 그리고 나서 뭐 사실 뭐 금, 월, 화 별 볼 일은 없었죠.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가 금, 월, 화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5%대 급등을 했어요.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닌데 오늘 오르니까 또 시장 내린 때 오르니까 고마웠나 봐요. 고맙다고 또 카톡으로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발굴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연속 순매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또 신고가 종목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수급과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 여러분들도 발굴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저는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한라홀딩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만두가 최근에 엄청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빠졌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가 모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모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잘 자동차 부품주들을 잘 모아가자. 이 정도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